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013-3366-0110번 지금도 무료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 또 3153-2610번으로도 전화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교보증권 여의도지점의 이명시 전문가 이번 시간에도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신 만큼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들어온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잘 들립니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예, 팜스토리 한냉을 예, 팜스토리 한 달 한냉은 전에, 한 달 전에 1,32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1,320원에 예. 비중을 얼마나 담으셨어요? 100%를 실어가지고. 100%요. 예, 예. 어느 방송사에서 1,600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조만간에. 그래가지고 샀는데, 한 1,340원 가면 자꾸 밀리더라고요. 예. 그 지금 못 팔고 있는데 오늘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오늘 1,375원까지 왔는데 제가 70원, 75원 받쳐놔가지고 다시 빼버렸어요. 아, 다시 그림이- 매도를 하셨어요? 매도는 안 했어요. 70원, 75원 받쳐놨다가 다시 빼버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림이 지금 너무 이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러세요? 이제 예. 얼마까지 갈지 언제쯤 매도를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너무 한 많이 달 전에 실어나가지고. 이 종목을 사셨을 때 예.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좀 예, 여쭤볼까요? 예, 모 방송사에 이래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600원 조만간에 갈 거라고. 어떤 이유로 1,600원에 간다고 하셨어요? 그 세종시 연관도 있고, 예. 예, 그 당시에 또 이 음식료가 조금 이래 오르고 이래가지고 예. 간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그런데 예. 1,300 한 3, 40원 가면 자꾸 밀리고. 예, 시청자님 의견은 예. 저희가 좀 잘 들었고요. 예. 팜스토리 한냉은 뭐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지만 소형주잖아요. 예. 이 종목을 이명시 전문가한테 여쭤볼 거고요. 1,600원 목표가 갈 수 있는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예, 들어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 전문가님. 네, 아무리 회사가 우량하다 하더라도 그 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대외 여건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종목이 흔들리면은 투자 심리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투자 비중은 30%에서 일단은 그 최고 한도로 정하시고 거기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투자 관리에 좀 그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팜스토리 한냉의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그 하림입니다. 그 하림의 경우 뭐 닭고기라든가 배합새로 그 다음에 냉장 부분까지 이 체계화를 굳힌 그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팜스토리 한냉의 경우 뭐 든든한 그러한 그 거래 업체를 그 모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의 경우에는 뭐 충분히 그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뭐 부채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은 현재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고 거의 뭐 독과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작년도에 그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하락이 영업 실적 개선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일 뭐 국내 그 기업들의 그 물가 인상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팜스토리 한냉의 경우 일단은 그 환율이 한 1,100원대까지 장기적으로 하락 안정 추세에 놓여 있다면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 그 다음에 환율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될 텐데요.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 1,300원과 1,250원대 사이만 지지만 해준다면은 목표치 뭐 1,6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지난 11월 달, 12월 달 거래량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1,300원대에 집중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활발히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종목을
얼마 동안 투자 기간 동안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1,600원 올라갈 때까지 갖고 가실 건가 아니면은 중간에 일부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계속 나머지 부분을 들고 갈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일단 들고 가시고요. 1,300원대를 깨는 시점에서는 투자 비중을 일단은 30%씩 줄여나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홀딩 하시되 1,300원이 붕괴됐을 때는 비중을 다소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팜스토리 한냉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고 오늘 전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문자 종목은 루멘스입니다. 루멘스를 7,880원에 10%를 사셨는데요. 매수한 이후로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시면서 466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오늘 LED 관련주들이 그래도 오르니까 루멘스도 1% 남짓 상승을 합니다. 홍 팀장님. 네. 일단 지금 루멘스 같은 경우는 LED 관련주죠. 근데 뭐 LG노텍이나 삼성전기 지금 LED 모멘텀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는 좀 다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LED는 뭐 서울 반도체 쪽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뭐 LG노텍이나 뭐 삼성전기는 지금 애플 지금 아이패드 3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지금 붙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목 오르는데 왜 안 오르냐?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루멘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LED TV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나야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이제 급등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정체가 돼 있죠. LED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고가죠. 그러니까 고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현재 상황에서 유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출이 좀 급증하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근데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좀 개선되는 흐름이 연출될 경우에는 서서히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도 역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꺾이는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뭐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여전히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기관들도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를 좀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박스권 하단 부분,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으로 보시면은 7,000원이죠. 그러니까 7,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목표가 지금 8,500원까지의 목표가는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장은 가는데 내 종목이 안 가면은 종목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가 없기 때문에 7,000원을 일단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멘스 봐드렸고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코아스 봐드릴게요. 코아스를 사셨는데요. 사자마자 무한정 내립니다 하시면서 1,700원에 100%를 사셨대요. 5998님이신데요. 이명수 전문가님께는 오늘 100% 사신 분들만 들어가네요. 네. 그 다소 뭐 개별 종목들이 최근에 틈새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무리하게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매수하신 분의 경우에는 일단 그 기술적 분석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중에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다시 한번 공부하셔갖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코아스의 경우에는 뭐 사무용 업체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쪽 그 사무용 가구의 경우에도 경기를 탈 수밖에 없는데 기복이 심합니다. 다행히 일단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추이에 놓여 있긴 한데 현재 주가가 무려 뭐 한 800원대에서 1,800원까지 과도하게 100% 가까이 넘게 상승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 1,700원대 그 최상 꼭지점에서 매수했다. 좀 그 뭐라 그럴까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집중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뭐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이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다시 한 1,600원까지 한 1,600원, 1,500원까지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일단 그 아쉽지만은 한 50% 정도는 과감하게 물량을 정리하고 추후에 다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래 대금도 적고요. 다행히 월봉 차트를 보면은 월봉에서는 뭐 한 1,800원
2,000원대가 고비입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토대는 마련해 놔 있으니까 근데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올 때 일단 50%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자 2개 받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참 앳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사람인 HR이요. 사람인 HR이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사셨군요. 네. 예, 얼마 몇 % 들어가셨어요? 네, 22,200원에 매수를 했고요. 22,200원에 네, 30% 정도. 30% 정도요. 네. 예, 상장하고 계속해서 상한가를 갔었죠. 네. 예, 최근에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모가가 5,000원이었다고 하니까 공모가 대비해서는 3배 정도 주가가 높은 수준이고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지금 이틀 만에 지금 15%가 빠져버리는 예. 바람에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 그 매도 시점도 궁금하고요. 예. 혹시 올라갈 기미는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뭐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네. 비중이 20%신데 뭐 추가적으로 더 살 여유 자금도 있으신가요? 네. 예, 돈도 있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 종목은요, 홍 팀장님과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홍희진 팀장님. 네. 예. 일단은 지금 이런 종목을 매매하신 것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종목이 나쁘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예. 그러니까 원칙이 없으신 분들 비중 크게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좀 잘못됐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모가가 5,000원이면 고점이 25,000원, 5배.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5배가 뛰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하신 분들은 팔고 싶은 요구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관의 매도 이런 부분이 상관은 없습니다. 뭐 기관의 매도가 얼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현재 이런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어제와 같은 이제 어제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어제보다 좀 많겠죠. 이게 지금 어제는 한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데 한 7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벌써 지금 음봉이 좀 길게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가 좀 더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를 1차적인 손절가를 좀 놓치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고 나서 어제 저점이죠. 어제 저점 17,500원 라인. 그러니까 그 라인이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는 절반의 비중을 줄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17,500원을 지지해서 어제 한 18,6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나와준다. 그러니까 낙폭이 좀 줄이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은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까지 홀딩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취업포털 사이트를 운영 중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 종목 최근에 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사이트 방문자들이 상당히 좀 많아져서 수요 증가가 좀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리스크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7,500원 이상권에 지금 오늘 종가가 좀 형성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홀딩 하시고 나서 매수하신 가격권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17,500원 이탈 시에는 일단은 절반의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지금 더 살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가상으로 17,500원 회복을 못한다면 절반 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PER 30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출액 400억에 영업이 69억.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좀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렇다 지금 상승 메리트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도 없을 뿐더러 일단 이 주가가 뭐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일단은 사 모으시는 전략이 오히려 좀 더 낫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기업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할 만한 시점이 현재로서는 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17,500원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이제부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29,45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요. 또 STS 반도체도 1250원에 30% 가지고 계신 분이 요청을 하셨는데요. 3718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하이닉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뭐 하이닉스의 경우 M&A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엘피다 경쟁업체의 그 파산 이런 것들이 그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는데, 그 하이닉스의 경우는 뭐 자주 언급드리지만은 모바일 부분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더 성장세가 나타나야지만 뭐 35,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31,000원대에서 단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 내지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 매도가 그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가지고 대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하이닉스의 경우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8,000원대를 뭐 이탈한다면은 일단은 뭐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겠고요. 다행히 뭐 투자 비중은 20% 적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28,000원대를 유지해준다면 뭐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음으로는 그 STS 반도체입니다. STS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삼성의 그 절대적인 그런 납품 비중이 높은 그런 업체인데 매수하신 가격에서 좀 하락한 국면에 놓여 있긴 한데 하반기 들어서는 물량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뭐 한 2, 3개월 정도 기간 조정 의외로 빠르게 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은 한 11,000원, 11,500원까지의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말 4월 초 반등한다면은 이 가격대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는 일단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또 종목 하나 볼게요. LG이노텍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LG이노텍은 95,00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홍 팀장님 봐주십시오. 일단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서 좀 단연코 상승률이 지금 탑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LED 때문에 좀 오르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애플 쪽, 애플이 지금 신제품 내놨습니다. 아이패드 3를 내놨는데, 그쪽에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LG이노텍이 좀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지금 오늘 좀 돌파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저항대죠. 10만 원권에 대한 안착이 쉽게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지금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좀 지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틀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 그러니까 10만 원권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있고, 아니면은 이 종목의 뭐 추세대로 좀 끝까지 뭐 수익을 지금 창출하시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자 쪽, 그러니까 일단은 챙길 건 챙기신 다음에 일단은 뭐 다른 종목을 보거나 뭐 이 종목은 뭐 제공량 타이밍을 노리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사라지면 급락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좀 챙겨 가시면서 좀 확실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을 때 좀 제공량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이노텍 수익 본 거는 일단 챙기는 게 맞겠다 하셨으니까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자 시청자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삼성증권이요. 삼성증권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62,000원에 한 80% 가지고 있거든요. 62,000원에 80%요. 네, 예, 비중도 많으시고 좀 높은 가격에 사셨군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지금 조금 올라가다가 예, 좀 또 빠지고 있는데 예. 이거를 지금 어느 시점에서 좀 팔아야 되고, 제가 목표는 조금 높아요. 한 10만 원 되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뭐 기간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요. 예, 조금 좀 인내 가지고 계속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장기 얼마나 투자할 기다려야 수도 되는지 초조해져 있는데, 가지고요. 예, 목표가가 10만 원 괜찮은 건지 여쭤보시는 거고요.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매수를 72,000원 했다가 조금씩 좀 비중 늘려가지고 예. 좀 단가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한 80%가 2년 되신 됐어요. 거군요. 네. 2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 투자하신 지 2년 됐다면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투자는 잘 하셨는데 이익 실현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그 주가가 6만 원대에서 바닥을 치고 자문형 랩 돌풍을 일으키면서 9만 원, 장중에 한 1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증권 업종의 경우에는 그 시황 산업입니다. 주식시장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 최근 2, 3개월간의 경우에는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유동성에 의해서 그런 측면에서 삼성증권이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한 7, 8만 원을 보고 하신다면은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그 삼성그룹 내에서도 금융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그 표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증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현재 뭐 밀렸다 하더라도 현재 뭐 한 5만 5천 원, 6만 원대는 그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한 그런 가격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2005년 이후 계속해서 5만 원대에서 가격 지지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지언정 뭐 7만 원하고 8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내심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 우리 투자증권 쪽으로 외국인과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몰려 있기 때문에 똑같은 증권 업종을 고려한다면은 수급이 개선되는 그러한 증권주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2년 전에 사셔서 그래도 매매를 잘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7, 8만 원까지는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 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삼성증권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호남석유 들어와 있는데 봐드릴게요. 호남석유를 매수하신 분은 37만 1,50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6547님의 종목인데요. 홍 팀장님 봐주십시오. 네. 일단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성장률을 이제 7.5% 하향 조정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다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기가 이제 상승 쪽으로 틀어준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다시 틀어주는 방향이 좀 나올 경우에는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다.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뭐 꽤 적극적인 지금 투자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서서히 좀 경기에 녹아들면은 그때 이제 어느 예상된 수준보다 경기가 좋아졌을 경우에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관점에서 좀 하반기까지 좀 대응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그다음에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부타 DNA 값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려보도록 하겠고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은 3일 동안 지금 저점에 대한 지지테스트가 좀 나오고 있죠. 33만 원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이 깨진다면 아무래도 1차적인 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1선이겠죠. 32만 7천 원. 그러니까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홀딩 관점에 바람직하시고요. 32만 7천 원이 이탈될 경우에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6만 원. 21선은 좀 탈환을 해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까지 상승할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서면 그때는 일단 홀딩 관점이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최근에 뭐 기관의 매수가 좀 저가에 들어오는 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동국제강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25,050원에 50%를 가지고 계시다고 25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시다고 했는데요. 이명수 전문가님 좀 짧게 봐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PC선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쪽에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동국제강의 경우 2월달 거래가 대폭 증가하면서 지금 단기간에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3만 원대, 2만 7천 원대, 3만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에 일단 시간을 가지고 견디시면은 뭐 한 15% 내지 20%의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긍정적인 관점이셨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자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회사 폐업이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상시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뜻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은 전년 대비 30%가량이라 늘어난 10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폐업 등으로 회사가 사라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5.6% 증가했고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도 2.3% 늘어난 72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K텔레콤과 KT가 가입자 20만 명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인적 사항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두 이동통신사는 경찰이 범행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정보 유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서모 씨 등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프로그램으로 빼낸 정보를 사고판 혐의로 심부름센터 관계자 등 7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부름센터 등에서 정보 조회를 의뢰하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를 건당 10만에서 30만 원에 산 뒤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고 정보를 되팔았습니다. 제2의 중동 붐을 맞아 우리 기업들이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시장에서 국가별 수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주된 총 720억 달러어치의 공사 가운데 23%인 166억 달러를 한국 건설업체들이 수주했습니다. 53%를 수주한 사우디 자국 회사들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플랜트 분야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플랜트 사업은 2010년 92억 달러에서 2011년 146억 달러로 59%나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공사 등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석유 전력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어서 향후 추가 수주가 기대됩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국제 기준치보다 크게 낮아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어서 일본산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일본산 냉장 맹태 8.7톤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킬로그램당 1.37베크레 검출된 이후 지난 2일까지 2달간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는 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량 기준으로는 올해 2달간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은 881.3톤으로 작년 4월에서 12월 148.8톤의 6배에 육박했습니다. 검역검사 본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1, 4호기 모두 뚜껑이 열린 상태여서 일본 바다에 오염이 확산된 것 같다며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어서 일본산 수산물 유통을 금지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오후 2시 이후에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었죠. 현재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1985선, 코스닥이 53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